새벽 1시에 엄마를 찾아오다 6살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 다 급하게 애원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해서 귀를 기울였다. 딸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안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손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생겼다는 것은 어디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빠에게 떨리는 목소리를 달래려고 물었지만 다음에 그녀가 공개한 내용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위안을 찾으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손녀 미아가 토요일마다 찾아온다. 딸과 사위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안녕. 올해 6살이 된 미아 할머니는 다정한 성격으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사를 건넨다. 웃으며 포옹하는 내 딸 올리비아와 그녀의 남편 마이클도 그녀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그녀를 지켜본다. 내 딸은 7년 전에 결혼했다. 나는 그녀가 짧은 대화 후 불키며 수줍게 마이클을 나에게 소개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온화한 태도는 분명 내 딸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결혼을 아이를 낳은 직후에 지지했고 내 딸과 사위의 삶이 행복해 보였고 그들은 나의 외로운 생활조차 얼마나 멋진지 친절하게 생각해 주었다. 올리비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평화로운 삶이 영원할 운명은 아니었고 곧 상상할 수 없는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다. 토요일에 손녀가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유난히 침울했다. 남자 이름은 일 때문에 오늘 다시는 못 갑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가 더 자주 방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남자 이름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즐겁게 해준 남편이 없으면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나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점심을 먹은 그 운명적인 순간까지 올리비아는 부엌에 서서 소매를 걷어 설거지를 도우다가 충격적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무심코 말했다. 올리비아는 방심하다가 재빨리 팔을 숨겼다. 팔 안쪽에 새로 생긴 화상 자국이 틀림없네요. 그냥 요리를 하는 중인데 어떻게 요리하다가 다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란 피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화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내 끈기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완고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뛰쳐나간 그녀의 행동은 심히 불안했다. 나는 그곳에서 놀고 있던 손녀에게 다가갔다. 야, 요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미아는 머뭇거리며 시선을 내리더니 아래를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요즘 말다툼을 많이 하세요. 아직 어리지만 그녀의 말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올리비아가 돌아왔을 때 딸의 남편이 그들의 침울한 태도에 어떻게든 연루된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녀는 계속 회피했고 나에게 불안을 안겨 하루하루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미아가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휴대폰을 갖고 싶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미아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확인했을 때 미아의 생일이 몇 주밖에 남지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미아도 겨우 1학년입니다.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어린 할머니로서의 나의 진정한 소망은 내 반응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읽는 듯한 올리비아가 침착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살 수 있을까요? 내 딸의 설명에 따르면 GPS는 꽤 편리합니다. 어린이용 휴대폰 이름은 그렇게 지정되었지만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고 통신용으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많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어린 자녀에게 이 휴대폰을 제공했습니다. 반응에 안심하고 사줬어요. 그날 바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서 아이 휴대폰을 미아에게 선물했어요. 저와 딸의 전화번호를 체험판으로 등록했더니 미아가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다. 그 감정이 곧 사라질 줄은 몰랐다. 마이클에게는 비밀로 해라. 그는 이런 일에 엄격하다. 미아 옆에서 속삭이던 내 딸이
정보를 공유하고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렸다. 엄숙한 표정으로 아이의 휴대폰을 바라보던 올리비아는 결국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격한 태도로 묻지 않을 수 없었지만 딸은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애써 회피했다. 엄마는 걱정할 필요 없어. 괜찮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는 올리비아의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미스터리가 쌓여가던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아에게 꼬마 휴대폰을 늦게 구입한 지 5일 후였습니다. 밤, 침대 옆 탁자 벨소리에 졸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깬 시간을 확인하다 새벽 1시.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나. 아직도 혼미한 시간이라 응답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는 갑자기 엄마를 찾았다. 긴장된 목소리 귀를 뚫고 깨서 발신자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미아 성격이었고 다급한 말투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빠, 미아는 어디 갔나요? 지난 몇 달간 올리비아의 침울한 표정을 생각하면 그게 아닐까 궁금했어요. 긴급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미아는 여전히 통화 상대편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요엠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둠이 내 주변을 확실히 둘러쌌습니다. 마이클과 올리비아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갑니다. 멀리 있어 전화기를 연결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내 딸과 손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15분 후 올리비아의 집에 도착했다. 거실은 황폐화의 현장으로 변했다. 이 넘어진 액자들과 부서진 접시들은 모두 바닥에 불을 붙였습니다. 누군가가 큰 파란을 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어린 휴대폰을 건네준 미아에게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무슨 말을 했고 비디오가 재생되는 그들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문이 막힌 화면, 거기 마이클이 올리비아를 붙잡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 너도 아마 나를 깔보겠지?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를 끌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올리비아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허락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올리비아를 마이클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그가 어떻게 내 소중한 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절대 용서할 수. 올리비아를 다시 데려와 마이클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내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보세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에게 이거 주라고 하셨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며 설명하고 나니 나중에 할머니의 작은 손바닥에서 열쇠 하나가 빛나고 있는 걸 봤어요. 미아를 맡아서 아이 휴대폰을 쥐고 어느 산으로 향하는 딸아이의 설명에 따라 아이 휴대폰에는 GPS가 탑재되어 등록된 휴대폰의 위치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올리비아는 아직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려갔을 때 휴대전화를 추적 가능하게 GPS 안내에 따라 칠흑 같은 산길을 헤매며 이 위치에 도착했다. 다툼이 일어난 듯 휴대폰의 가느다란 목소리를 따라가다 올리비아 무사히 있으라. 나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소리의 근원 나무들 사이에 빈터로 나왔을 때 내 마음은 기도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올리비아 엄마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흥분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마이클이 단단히 붙잡은 긴 머리를 돌리는 것은 그가 강제로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어. 잠깐만. 왜 여기 있는 거야? 분명히 그는 내가 도착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의 놀라움을 이용하여 올리비아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었고 그의 그립이 느슨해졌고 그녀는 나를 향해 똑바로 질주했지만 내가 그녀를 껴안자 내 충격 지알이 올리비아의 오른쪽 뺨이 부어 빨간색. 분명히 마이클이 그녀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화가 났고 나는 그를 노려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대하는지. 올리비아는 항상 말이 많아 그녀가 문제입니다. 단지 당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좌절감을 털어놓는 것은 비열합니다. 멍청한 마이클을 마주한 나는 나를 여기로 이끈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아까 나에게 건네준 캠은 올리비아의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가 올려져 있는 수많은 문서가 발견됐다. 모든 것을 침묵시켜서 미안하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올리비아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폭로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의 행동은 약 5개월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돌아와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비아가 그것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의 분노가 커져서 그녀에게 신체적 상처를 주기. 올리비아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그녀의 팔에 화상도 입혔어요. 씁쓸한 표정을 지은 마이클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당신은 6개월 전에 회사에서 해고됐죠? 난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뒀어. 거짓말은 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놔준 거야? 마이클은 내 말에 충격을 받은 채 하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알고 보니 올리비아는 마이클의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용기를 냈다. 회사에 전화하여 그의 태도에 대해 문의한 후 그녀는 남자 이름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회사가 횡령한 35,000달러를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대함을 보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이름은 이 상황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내 딸에게 감춰진 진실, 그러나 막대한 빚에 눌려 조언을 구할 곳도 없는 그는 점점 좌절감을 느꼈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올리비아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정말로 딸의 볼을 살살 어루만질 때 처음부터 나에게 상의했어야 했다. 당황한 듯 아래로 내려가고 눈에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가족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도 욕하고 싶지 않았다. 올리비아의 강한 책임감은 양날의 검이 되었고 마이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했다. 딸은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알고 있어서 최대한 그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의 기분이 좋을 때 그의 해고 문제와 빚에 대해 논의했지만 그녀의 불구하고 상황은 현재의 혼란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서랍 속 상황을 정리하고 만약을 대비해 미아에게 열쇠를 맡겼다. 미아에게 어린아이 휴대폰을 사주는 것조차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한 조치였던 것 같다.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한 나는 살짝 가슴을 만졌으나 마이클처럼 우리를 바라보며 그는 초조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나는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리비아를 가리키며 그의 얼굴이 진홍색으로 변했고 그의 일관되지 않은 말이 나를 완전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이 산까지 데려왔나요? 난 그냥 그녀를 여기 두고 그녀가 반성해야 할 사람을 반영하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직장을 잃었나요? 당신이 한 일이에요. 닥쳐. 할머니. 갑자기 내 말을 거역하지 마세요. 마이클이 향해 돌진했어요. 내 정확한 판단에 우리는 덜컥덜컥 내 딸을 보호했지만 순간 먼 곳에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급히 도착하여 경찰이 무엇인지 체포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래전 올리비아가 갑자기 떨면서 웅크리고 있을 때 신고했습니다. 상황이 밝혀지자 차가운 반응으로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경찰에 연락했다. 참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색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텐데, 즉 경찰에 다 신고됐어. 일인지 그만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마이클이 몸싸움을 벌이는 걸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내뱉은 말 포기할 게 많을 거야. 감옥에서 반성할 시간을 갖고 그는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내 선미의 시선 아래 그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떨렸고 그는 힘을 빼며 쓰러졌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내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폭력의 비디오. 그가 올리비아는 곧 감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그와 이혼하고 그가 석방되더라도 보상으로 22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횡령 자금을 포함하여 누적된 부채는 그에게 재정적 악몽을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지금 올리비아와 미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3살입니다. 여자들과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찾았나요? 다음 영상이 나올 때까지 채널을 구독하는 마세요.